지금도 쓰고 있고 뭐 앞으로도 하려고는 하는데 인공지능을 다 써보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주제를 가지고 챗 GPT나 무슨 제미나이한테 써보라 그러면 얘가 나보다 더 잘 쓴단 말이에요. 저만 경험하는 건 아니고 뭐 변론문을 쓰시는 변호사님이건 뭐 리포트를 쓰는 학생이건 뭐 작곡을 하는 작곡가라 그래도 얘한테 맡겨놓으면 얘가 우리보다 잘하지 못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초기인데 인공지능 지극히 맹아적 단계인데 벌써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그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 저는 좀 질문거리들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더욱이 우리는 이제껏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인간의 최고 영역과 최고 경지로 놓고 추앙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뭐 성공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해서 그게 창의적이니까 성공한 거야 라고 나중에 또 레벨까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은 이제 별로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안게 됐는가? 라고 하는 걸 좀 이 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2004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기계가 사람 비슷하게 아주 뛰어나게 이제 이것저것 하니까는 주인공이 기계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사람 흉내 잘 내고 잘 해봐야 근데 인간의 창의성은 너한테 없지 않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저렇게 교양학을 쓰고 빈 캠퍼스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인간은 저런 예술적 행위, 창의적 행위를 통해서 기계의 효율성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제껏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부여한 일종의 그 신화 혹은 가치였었어요. 근데 문제 이런 영화 이제 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예.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처럼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못 골라내는 상황이 된 지 벌써 이게 3년 전 상황인 거고 뭐 이것도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라고 렘브란트가 그린들 이것보다 더 잘 그릴 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초성화를 분석해서 델프트 공대, 마이크로소프트,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협업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아주 질감까지 해서 만들어낸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입니다. 완벽하게 구현을 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뭐 이렇게 그 소라, 그 동영상까지도 박물관 안에서 서핑하는 걸 구현해봐 라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고민했을 텐데 얘는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과 다른 차원의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알파고 이후에 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쳤죠. 코딩 교육을 했는데 코딩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게 미래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코딩은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세상이 됐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그런 거 잘 쓰는 사람 뽑아놨더니 챗 GPT, 퍼플렉시티 새 업그레이드 버전 나오니까는 제일 먼저 잘리는 직업이 된 거죠, 개발자가.
코드 짜주는 AI인 GitHub 코파일럿이 최근에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요.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월 $10, 그러니까 13,6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거 며칠 이용해 보니까 개발자들 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얘가 코드 짜는 모습을 감상해 볼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 보라고 시켜볼게요. MBTI 검사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고요. 자, 일단 주석으로 이제 내가 어떤 코드를 짜고 싶은지 설명부터 기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밑에 줄에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엔터키 누르면 다음 줄에 이렇게 추천되고 있죠, 그죠? 마음에 드는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탭 키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엔터 탭 계속 눌러주시면 이제 코딩 끝이에요.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상황인 거고, 뭐 코드 익스플로러건 뭐 다양한 코딩 보조 도구 나오니까 과연 인공지능의 영향을 안 받을 창작과 지적 작업의 영향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이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술적 재능이 본인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제대로 된 예술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혹은 어떤 허들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내가 잠재된 역량을 전혀 개발하지 못했다.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사람한테 인공지능은 더할 수 없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너한테 뭐가 부족한데 네가 요거를 좀 내가 시키는 대로 날 따라서 하면은 너도 훌륭한 창작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만화가가 되자면은 무슨 뭐 이두호 밑에 가서 혹은 고우영 밑에 가서 한 20, 30년 동안 고우영 스타일로 작화를 해서 고유형 이름으로 발표해야지만 그 견습생 지나간 다음에 독립할 수 있는 거였었고 그 수련 기간을 버텨내지 못하면은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게 거의 대부분의 역사였었죠. 예술과 창작 도제의 역사였었는데 그런 지금은 요새 나오는 그 웹툰 작가들 중에 작화가 좋은 화가들 별로 웹툰리스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구성력이 있으면 돼. 요새는 스토리도 얘한테 시키면 다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나 웹툰리스트 될 거야라고 하는 애들은 세상 좋은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제 너 그림 그렇게 그리는데 어떻게 웹툰 작가가 될 수 있겠니?라고 하는 엄마의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누구나 창작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걸 우리가 그동안 배우기 위해 가지고 3년 동안 빗자루만 마당 쓸고 밥만 하고 그랬던 기간이 있었던 건데 그거 없이 바로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거는 과거에 특별한 재능과 엄청난 자원과 지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리고 특별한 교사를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만 창작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창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창작의 민주화, 창작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거죠. 여태껏 이런 세상은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거고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결정적인 걸림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꿈을 접은 이제 지망생들이 무척 많은데 이제 그 걸림돌은 기계가 아주 쉽게 우회할 수 있게 혹은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이 된 거니까 더 할 수 없는 이제 창작자의 세상을 인공지능이 열어준 거죠. 그리고 그럼 문외한들만 창작자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창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내 맘에 꼭 드는 완벽한 기능의 비서와 조수, 협력자 혹은 파트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제 없었을 겁니다. 이제껏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는 거는 내가 얘한테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요구들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파트너는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얘는 점점 더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려줄 존재가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기존의 관행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와 차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얘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넘어설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창작과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도우미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최고의 도우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상력의 한계를 넓혀주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이거는 똑같은 문제를 우리한테 그만큼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뭐 대학에서 지금 더 이상 과제물 리포트를 낼 수 없고 다 구두 시험을 보는 세상으로 이제 돌아섰다는 게 이제 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 점점 퇴화가 되고 그리고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도메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수련해서 자기가 다루는 도구에 대해서 능숙해져야만 되는데 그게 이제 도제 기간이었는데 그럴 기간이 아예 이제 삭제가 되고 결과물에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도구를 익히고 그 세계를 시간을 가지면서 학습하고 고민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던 그런 과정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 어떤 조사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써서 창작을 하게 했더니 뭔가를 생성하게 했더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창의성의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에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창작과 이런 생산성의 그러니까 상상력의 수준이 되게 올라갔는데 근데 집단 전체적으로 그걸 조사해 봤더니 오히려 더 축소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해서 자기한테 없는 거를 활용해서 만들어냈지만 집단 전체적의 창의성은 전혀 증진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락했다. 왜냐면 우리 AI 돌려보면 알지만 그게 그거인 상황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뻔한 게 되니까는 AI를 통해서 창의성이 올라간 게 아니라 창의력이 오히려 평평해지게 되고 총량이 줄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창의성을 오히려 그 스테레오타입화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작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역할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창작 활동은 본인이 뭔가 만들어내는 거였었는데 이제 뭐 현대 예술로 오면서 그게 이제 확장되기 시작을 했고 뭐 조용남처럼 조수를 써서 창작을 해도 아이디어의 오리지널리티가 작가에게 있으면 이제 그거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서게 됐고 그러면서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전 감별 능력인 것 같아요. 감시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나왔는가? 혹은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혹은 이것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려내고 그것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이 전문가와 이제 창작자의 가치인데 뭐 그 도공이 자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그런 자기만의 기준과 감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AI 시대의 창작의 역할은 AI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냥 우리가 과제물을 대리하게 하고 결과물을 대체로 얘가 이제 대행하게 하는 수준으로 쓰지 않고 제대로 창작자로 쓰려면 얘를 활용할 줄 아는 AI를 활용해서 어디까지는 내가 기계의 도움을 빌리지만 이거는 내가 인간이 나의 혼을 불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능력이 이제 감별 능력, 감시관인데 그래서 큐레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 예술가가 지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다.
라는 쪽으로 그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 인공지능 안 쓸 수 없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공지능 쓰는 건 당연하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고 판별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용 의도, 창작 의도를 해설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은 예술가가 되는 거죠.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인공지능한테 그러한 실무적인 작업들을 맡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인간이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능력이 앞으로 핵심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창작자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계한테 얼마나 앞으로 제대로 일을 시키느냐, 작업 지시를 하느냐 하는 큐레이터의 역할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동안은 이제 무엇을 만들까라고 하는데 기존의 예술가들이 집중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것에 의미 부여하는 일. 왜 이걸 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쪽으로 예술의 목적 자체가 좀 이동하게 되는 것 측면이 있다. 누구나 다 예술 활동 무슨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지금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고전 시대나 낭만 시대처럼 눈으로 보기 아름답지도 않고 귀에 들리기에 아주 화음으로 정교하지 이렇게 화성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우리는 지금 뭐 뒤샹의 셈이건 뭐 쇤베르크의 음악이건 어떤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예술가가 되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국 그런 것들이 연속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얼마나 그거를 일관되고 근거 있게 해설할 수 있느냐, 불화를 잘 풀 수 있느냐, 예술은 사기다라고 이제 말을 한 그것에서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질문들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창의성을 숭상하면서 창의성의 신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신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창의적인 것은 인간의 뛰어난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창의성의 신화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창의성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인가? 여전히 아니면 야 이건 진짜 창의적이야 라고 앞으로도 여전히 창의성에 대해서 경탄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는 좀 생겼어요. 근래에 나온 책인데 이제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우리가 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게 됐는가? 이게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 체제 경쟁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20세기 초중반에 자유로운 그 활동, 예를 들면 뭐 잭슨 폴록의 그런 액션 페인팅 같은 그런 것들의 과도한 의미를 이 미국 이런 데서 부여하면서 이게 다 이제 뭐 창의성이고 뭐 그런 게 산업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한 거지 그 창의성이란 말 자체가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뭐 신화적 측면을 이제 좀 얘기한 그 참고 도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문제인데 과연 기계가 한 것과 인간이 한 것 그리고 상당히 이제 믹스가 될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하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또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요새 고민하는 가장 큰 주제는 이미 지금 인터넷의 컨텐츠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계가 비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많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SNS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는 상당수의 컨텐츠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우리가
인간이 이 아까운 시간을 거기다 주의력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창작한들 옛날엔 그런 뛰어난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이 창작물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탄하고 주의력을 쏟고 돈도 쓰고 했는데 이제 넘쳐나는데 쓸 시간과 주의력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넘쳐나는 양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창의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창의성의 가치를 둘 것인가. 넘쳐나는 이런 창작물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가치 있다고 볼 것인가. 그것이 이런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과 창작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질문 아닐까. 예, 제가 던지는 질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2022년에 미국 이제 안식년 갔을 때, 그때 이제 챗GPT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할 때부터 시작했던 정말 챗GPT 1세대인데, 0.1세대인데, 그때는 베토벤 알아? 이래서 베토벤 알아? 이러면 우와! 막 이럴 때였거든요. 한국어가 되더라고요. 한국어가 처음에 잘 안 됐었는데, 처음 1개월 한국어도 잘 안 되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그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3년 됐어요. 3년밖에 안 돼요. 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처음에 베토벤 알아도 신기했다라고 했던 게 3년 됐는데, 제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AI 챗 GPT 나왔을 때 제가 정말 단언했거든요. 작곡은 안 된다. 제가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작곡만큼 어렵고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언어 정도는 좀 따라서 어떻게 미믹할 수 있겠는데, 작곡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 2023년에 구글에서 이제 작곡 모델을 개발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유치 뽕짝해서 저는 그럼 그렇지 너희가 감히 작곡을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우디오 스노 나오면서 그래도 좀 하네 하다가 제가 이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지금 교양 과목 개발 중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제 2025년 9월 25일에 V5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재미로 했었어요. 이것도 가능하네 했는데, 이걸 듣고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백문이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조용히 스며드는 새벽의 공기 속 너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어. 멈춰버린 시계처럼 내 맘도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네. 다시 피어날 거야. 우리 사랑은 잠시 시들었을 뿐 끝난 게 아니야.
전쪽까지 제가 너무 충격받는 게 이 가사는요, 그 챗GPT로 만들었어요. 챗GPT 가사인데, 가사가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제가 이제 작가님도 계시지만, 바람이 데려간 꿈이라 해도, 너의 손끝에 스친 온기처럼, 우린 또다시 피어나. 제가 왜 이걸 감동받았냐면, 이제까지 제가 올해 초까지도 이거 이제 특강도 많이 하고 해서 맨날 만들었는데, 그냥 재미로 만들었어요, 재미. 감동이라기보다 이런 것도 해,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 2025년 9월이니까 한 달 전에 발표된 이걸 딱 보고서 느낀 게, 아, 나를 감동을 시키는구나. 이제 감동을 시킬 수 있고. 지금 이게 음질이 별로 안 좋은데요. 제가 집에 있는 고급 스피커들 몇 개 있는데, 음질도 CD하고 똑같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가사의 형식도 다 맞춰주고, 제가 이거를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3분 만에 그냥 가사 만들어줘, 음악 만들어줘 딱 3분 걸렸어. 이 모든 걸 만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이거를 PPT를 할 필요도 없다. 이것만 들어봐도 될 정도로.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가스펠을 부르거든요. 가스펠을 부르는데 이제 막 은혜 얘기를 막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한 게, 제가 가스펠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가스펠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지웠나 보네. 잠깐만요. 라이브러리 안 보이네. 제가 가스펠 쓴 거를 보고서 느낀 게, 이거였다. 네. 어두운 길을 걸뜨고. 이거 내 신앙을 건드나? 이런 생각이. 왜냐면 이거 부를 때 우리가 이거 인간이 하나님한테 좀 은혜 받아서 뭐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AI가 단 3분 만에 가사와 작곡을 한 거거든요.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주의 손이 날 이끄시네. 저 이거 듣고 그냥 가서 불러도 되겠다. 그냥 내가 교회 가서 했다고 해도. 내 마음에 주의 숨결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노래 받아서 하는데, 이거 왜냐면 제가 이거 딱 하고 나서 교회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노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게 은혜로 한 건가 AI가 한 건지, 이거 정말 이런 변화를 제가 느낀 게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이거 나오고 나서. 그 전까지는 재밌네. 뭐 이런 것도 만드네. 소리가 좀 유사하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만드는, 제가 몇 가지 또 더 들려드리면, 잠시만요. 장르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장르도 가리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이제. 조용한 골목길 끝에 서서 이 언어가 딱딱 맞아요. 음악. 데려와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 웃던 그날의 목소리가 들려와 시간은 흘러도 그 밤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은 인디 밴드를 부르고 계신데, 그 인디 밴드가 하는 작품들을 대부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젊은 분이나 이제 초기 스테이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서포트를 받고 음원을 팔고 이런 간단한 음원들 만들면서 시작해서 저작권을 받고 이제 방송국에서 저작권을 사면서 이제 생존해 나가는 스텝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저작권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저작권은 이제 작사가 그리고 작곡가 따로 있고요. 이게 또 방송 송출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온라인에 있고 그다음에 노래방 할 때도 받고 이 모든 저작권이 특히 음악 저작권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음악 저작권은 항상 돈을 잘 긁어왔어요. 돈을 맨날 변호사분들이 소송해가지고 뭐 하여튼간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든 방송국이 내가 왜 그걸 써야 되지? 내가 그걸 쓰지 않고 난 AI를 쓰면 무료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인간이 창작한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의 대부분 음악들이 AI로 대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나 이제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 이제 정말 소수의 작곡가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작권의 목적은 작곡가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라는 엄청난 큰 문제를 점점 더 이제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트렌딩 플레이리스트, 스노 쇼케이스도 있고요. 거의 우무지죠. 우리 무대를 지켜줘에 나와 있는 모든 인더스트리얼 클래식, 뭐 하우스 음악, 무슨 앰비언트 음악, 그 다음에 블루스, 그러니까 장르가 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도 당연히 그림도 전부 AI로 만든 거죠. 하이퍼팝 같은 이런 흔하지 않은 팝도 자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창의성이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작곡을 30년을 했는데 이 그룹은 되게 자기만의 색깔이 있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AI의 LLM 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것도 사용한 건데 솔직히 공학자들이요. 아직 라지 랭귀지 모델이 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우리 뇌처럼 이렇게 시냅스처럼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해서 이렇게 하는지는요. 공학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확률적인 것만 알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창의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독특함이라는 것도 이 LLM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고 있는 이 LLM AI는 다 모방이다. 모방만 하고 있고 얘네들이 뭘 하냐.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두 달 전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 스노에서 나온 걸 새로 들으면서 느낀 게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 독특함도 얘네가 만들면 어떡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들어서 여러 가지 들어봐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쉽지 않죠. 약간 창의적이요? 그래. 시작부분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이런 부분도 전자음악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막 나는 게. Guten Tag, wie soll ich mal vorstellen? Ja, also ich bin PK. 근데 이런 걸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라고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노킹 시위 때 썼다고 하는데 Chanting in a crowd, but ain't changing a thing. Throwing up their fists, hear the protest ring, marching like they warriors. 더 놀라운 거는 이 가사와 음악이요 딱딱 맞아요. 저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사를 아는 것처럼 음악을 만들어요. 그게 더 놀라운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LLM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면 솔직히 이것도 LLM을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50ms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확률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확률로 먹는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솔직히 한계를 모를 정도로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멤피스 R&B를
어떠한 속도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못하냐? 그걸 한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트로트도 해봤어요. 트로트. 왜냐하면 트로트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트로트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트로트도 장난 아니죠? 가사도 이제 챗GPT가 만든 건데. 어제는 짠짠 오늘은 짬뽕 어제는 짜장, 오늘은 짬뽕. 아니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내 사랑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대는 왜 또 답이 없나 문자 보내면 이미 일십이야 그러니까 저는 일십이라는 말도 뭔지 몰랐는데 챗GPT가 가사를 만든 거예요. 일십이라고. 저는 그래서 읽고 씹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감자탕. 그러니까 가사도 아주 유치하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무 많은 음악이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엄청 큰 시장이에요. 이 트로트 시장은요. 저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클래식의 영화에 별로 쓸데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게 스튜디오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스노 스튜디오라는 것도 이제 한 달 전에 생겼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뉴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만들었던 걸 하나 꺼내볼게요. 어떤 거냐면 짜장 말고 조용한 조용한 길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이거 그거 말씀하시네. 네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곡이라서 제가 아무거나 끌고 올게요. 이걸 끌고 올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최근에 이제 이거가 보시면 위에 보면 베타 1.0이에요. 1.0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의 초창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그 엑스트라 스탬프를 하면 악기를 다 분리해 줍니다. 쫙 분리해요. 타타타타타 분리해줘요. 성악을 따로 해주고 드럼 따로 해주고 이제 다 이제 분리를 해주고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저거는 스노우가 만든 곡인데. 네, 스노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음원도 다 분리해줘요. 어떤 음원도. 그러니까 이제 스포티파이나 이런 것도 갖고 와서 오디오 파일을 넣어주면 여기서 모든 스템을 나눠달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옆에 익스트라 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들려줘 볼게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들을 인서트 올 하면 스템별로 악기를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리지널은 이제 끄고요.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마 보이스만 따로 할 수도 있는데요. 보컬이 따로 있죠? 보컬을 솔로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아직 스템을 나누고 있는데 보이스만 따로 빼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녹음을 해도 돼요. 목소리로. 그걸 따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정말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게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거라고 했는데 인간이 만든 걸까요? 아닐까요가 이제 또 그래서 요즘은 저작의 기여도를 따진다고 하는데 이 저작권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보컬을 제가 하고서요. 제가 쓴 곡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독창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플레이해볼까요? 바람은 진한 기억을 데려와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 웃던 지금 보컬만 따로 떼어놨죠? 아까 여기서 하면 여기서 이제 드럼도 따로 퍼커션만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퍼커션만 한번 들어보면 퍼커션 부분이 이렇게 살짝한 퍼커션이었군요. 이거를 이제 다 분리했죠. 근데 아까 드럼만 한번 들어볼게요. 드럼. 제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드럼 부분을 선택해가지고요. 이 드럼을
more powerful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more powerful 하는 걸로 들어 바꿔줍니다. 네, 이 부분만 따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음악 만드는 신기한 애 정도였는데 이제는 AI가 창작의 도구틀로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건 1.0이어서 아직 에러가 좀 많이 나고 문제는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죠. 다 나눠서. 아니면은 보컬만 빼고 나머지를 다 싹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넣고 스트링을 넣고 뭘 넣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곡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30년을 했지만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작곡은 너무나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성학부터 해가지고 이 기본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어렵고 드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는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최소 걸리기 때문에 뭐 중학생한테 창작을 하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그 화성, 선율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악보를 해가지고 만든다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한번 솔로 훨씬 파워풀해졌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무지라고 만드셨는데 우리 무대를 지켜줘라고 했는데 사실상의 상업음악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로 상업음악 분야가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러한 것들의 단계를 거쳐서 점점 자신의 음악을 형성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이 자신의 음악 세계를 만들면서 이제 전업 프로페셔널로 그 음악 활동을 하면서 10년, 20년을 버텨서 꽃을 피우는 건데 10년, 20년을 못 버틴다는 거죠. 왜냐? 저작권 수입 같은 것부터 비롯하여 이러한 음악적 수요를 모두 AI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시다시피 영상도, 사진도, 미술도 지금 가장 어려운 분야는 청년계층인 거죠. 이 분야에 이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듣기만 해도 바로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하루에 30개씩이요. 이게 3분 걸려요, 3분. 하루에 30개씩 매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올려요. 매일 올리고 자극적인 사진 몇 개 하고 이렇게 올리면 누가 쇼츠를 누르면서 이게 올라가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만약 인디밴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 같은 음악 한 1000거에 10,000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골라낼 수가 없어요. 골라낼 수가 없어요. 특히 만약에 이분들이 높은 단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정말 독특한 음악, AI가 할 수 없는 음악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있죠. 뭐 아주 뮤트라든지 이런 밴드들이 한다고 하면 다른 얘기죠. 팬클럽이 있고. 하지만 젊은 분들의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다. 네,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학생들한테 작곡 전공하지 말라고. 그냥 교사해라. 교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음원 같은 거 팔아요. 음원 같은 거 만들고 팔고 또 저작권 받고 해서 스튜디오 키우면서 자기 좋아하는 음악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무대에서 한번 연주하고 그 기쁨에 살면서 이러는 이제 흔히 이제 전업 예술가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작곡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전에는 그러니까 전도 아닙니다. 한 달, 2달 전에 그냥 흥미였어요. 흥미. AI는 흥미롭다. 너희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한 30년의 경력을 너희가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이 AI의 발전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류는 아인슈타인이 나왔다가 아인슈타인이 사라지죠. 그럼 이제 발전했다가 좀 늦춰서 이러자. 근데 AI는요. 무조건 수직 상승이에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AI가 데이터를 쌓음으로써 바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후퇴도 없어요. 그리고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거의 로그 함수적으로 이게 지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냥 이렇게 느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죠. 그거를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고 했던 컬처월이 전 특이점이 온다고 할 때 이 아저씨가 좀 로망이 드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분이 AI를 하시는 분은 아닌데
퍼추얼이 특이점 싱글레리티가 온다라고 했던 부분이 진짜 사실이겠구나. 제가 장담하는데 AI 이 음악은요, 이게 지금 1.0인데 아마 두세 달만 지나면 또 확 업그레이드 되죠. 네. 지금 동영상도 아시죠? 소라 1, 소라 2 나오잖아요. 전에는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제 일관성 찾고 있죠. 뭐 하고 있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2, 3년 안에 실제 영화 장면과 AI 영화 장면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음악도 인디 밴드가 한 거라고 우겨도 모를 정도의 녹음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2, 3년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창작성 창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아까 글도 보셨지만 너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말을 그렇게 감칠나게 표현하는 걸 보고 이 시인이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과연 인간에게 이제 더 이상 존재할 것인가. 특히 아까 말한 LLM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몰라요. 왜 이런 원칙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과 이걸 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AI도 우리가 솔직히 모르고 공학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이 특이점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고, 오히려 저는 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법을 하시는 분들이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것들을 입법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우리는 AI의 상대가 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